제 아들이 병원 침대에 누운 지 오늘로 딱 1460일째입니다. 4년입니다. 4년 동안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한 아들. 그 옆에서 헌신적으로 간병하는 여자. 밤새도록 아들 곁을 지키는 그 여자.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4년 동안 그 여자가 무엇을 했는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800억 자산가의 집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범죄와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오늘의 사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주택들이 즐비한 이곳에 5층짜리 단독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시가로만 80억이 넘는 이 저택의 주인은 박순자 회장, 올해 68세입니다. 박순자는 남편을 40대에 일찍 여의고 혼자 힘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강남과 분당 일대 빌딩 12개, 상가 건물 8개, 아파트 30채, 총 자산 800억 원. 입지전적 인물이었죠. 하지만 이 막대한 재산도 박순자에게는 한 가지 고민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바로 외동아들 박영철, 42세,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후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엘리트 아들입니다. 박순자는 아들의 여자가 못마땅했습니다. 이현숙, 35세. 이미 결혼했던 아들 영철을 꼬셔서 이혼을 하게 하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는 상간녀입니다. 같이 산 지 5년이 넘었지만 아이가 없었고 요리도 서툴고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순자는 5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반대했습니다. 박순자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영철아, 현숙이랑 같이 산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애는 왜 아직도 소식이 없니? 박영철은 난처한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 부부 일인데요. 박순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부일? 5년이면 5년이야. 게다가 현숙이는 밥도 제대로 못하잖아. 혼인신고는 절대 안 돼. 내가 허락 못해. 하지만 박영철은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애처가였죠. 박영철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끝나고 백화점 갈까? 내가 보고 싶어 하던 그 가방 사줄게. 이현숙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여보. 역시 당신이 최고야. 까다로운 시어머니, 사이가 좋은 부부, 그리고 아직 혼인신고를 못한 며느리.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영철은 어머니에게 회사 후배를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영철은 어머니에게 회사 후배를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철은 전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회사 후배 한 명 데려가도 될까요? 제가 멘토링하고 있는 친구인데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대요. 박순자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 날 압구정 고급 레스토랑에서 젊고 단정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여성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이슬기라고 합니다. 박순자는 이 젊은 여성을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박영철은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슬기 씨는 우리 회사 신입인데 굉장히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이슬기는 박순자를 칭찬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 인터뷰 기사를 보고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여성으로서 이렇게 큰 사업을 일으키신 게 대단하세요. 박순자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렇게 예쁜 친구가 나를 알아? 영철아, 이 친구 참 똑똑하네. 이상했습니다. 박순자는 평소 아들이 데려오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했는데 이슬기라는 여성에게는 유독 관심을 보였죠. 식사 중
이슬기는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음식 정말 맛있네요. 회장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박순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전통 한식을 좋아해. 특히 갈비찜 같은 거. 예전에 며느리가 만들어줬던 게 정말 맛있었는데. 이슬기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며느리분은 지금은. 박순자는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헤어졌어. 아들 녀석이 잘못해서 말이야. 그렇게 박순자와 이슬기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시고 쇼핑도 함께 다녔죠. 백화점에서 박순자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슬기야, 이 옷 어때?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슬기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와, 예뻐요. 하지만 너무 비싼데. 박순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사줄게. 우리 슬기 예쁘게 입어야지. 박순자는 이연숙에게는 절대 하지 않던 행동을 이슬기에게는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이연숙이 불안해했습니다. 이연숙은 신경질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그 이슬기라는 애랑 자주 만나시나 봐요? 박순자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슬기는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야. 너도 슬기한테 배워. 이연숙은 따지듯 물었습니다. 제가 뭘 배워요? 박순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예, 성품, 말투. 슬기는 항상 공손하고 배려심이 깊어. 너는 좀. 이연숙은 불안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2021년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박영철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겠어. 현숙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압구정에서 청담동으로 향하는 길, 평소처럼 운전하던 박영철의 앞에 갑자기 신호를 무시한 화물트럭이 나타났습니다. 큰 충돌음, 부서지는 차체, 깨지는 유리창. 박영철의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고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구급대원은 급하게 외쳤습니다. 환자 의식 없음. 빨리 병원으로. 응급실에서 의사는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뇌출혈이 있어서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박순자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 살 수 있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됐고 박순자와 이연숙은 복도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뇌 손상이 심해서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연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식물인간이라는 말씀이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1년 안에 깨어나면 다행이지만 길어지면 평생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박영철은 중환자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말도 못한 채로 움직이지도 못한 채로 1년이 지났지만 박영철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연숙은 매일 병원에 와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 여기 있어요. 꼭 깨어나야 해요. 박순자는 이연숙의 헌신을 지켜봤습니다. 밤낮 없는 간병, 정성스러운 보살핌, 눈물의 기도.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박영철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는 이연숙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는 안쓰럽게 말했습니다. 현수가 힘들지? 내가 간병인을 더 고용할까? 이연숙은 헌신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제 남편은 제가 돌봐야죠. 3년이 지났습니다.
이연숙의 헌신에 박순자는 완전히 마음이 녹았습니다. 박순자는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현수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아니었으면 영철이가 어땠을까? 이연숙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4년째 박순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박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현숙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혼인신고를 허락해야 하나? 하지만 그 각서 때문에 영철이가 깨어나면 큰일이야. 박순자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순자는 이연숙에게 말했습니다. 현수가 미안하지만 혼인신고는 아직은 안 될 것 같아. 영철이가 깨어나면 그때 하자. 이연숙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연숙이 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사고 직후 이연숙은 박영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와 혼인신고서에 날인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위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혼인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연숙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1단계 성공.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법적으로는 이미 내가 아내야. 그 다음은 재산이었습니다. 이연숙은 법무사를 찾아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의식불명이라 제가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데요. 저희 부부 혼인신고 증명서 여기 있습니다. 법무사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연숙은 교활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해주세요. 그리고 남편 명의의 부동산과 주식을 제 명의로 이전하고 싶은데요. 법무사는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서류상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연숙은 서류 위조 전문가를 만나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많이 드릴게요. 서류만 만들어주세요. 4년간 이연숙은 체계적으로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강남 아파트 3채, 시가 60억, 분당 상가 건물, 시가 35억, 주식 및 현금 25억, 총액 120억 원. 박순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로 인정하려던 그 여자가 아들의 재산을 몽땅 훔치고 있다는 것을. 밤늦게 서재에서 이연숙은 통장을 보며 혼자 비웃듯 말했습니다. 완벽해. 이제 박영철이 깨어나든 말든 이 돈은 내 거야. 각서? 시어머니가 혼인신고 못하게 막아도 소용없어. 난 이미 법적 배우자야. 하지만 이연숙도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병원 로비 구석에서 한 중년 여성이 보였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이 여성은 멀리서 이연숙을 관찰했습니다. 그 여성은 공중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도 병원에 왔어.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하고 있더라. 전화 저편에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증거는 충분히 모았어? 중년 여성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이 중년 여성은 누구일까요? 왜 이연숙을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한편 이슬기는 계속해서 박순자를 만났습니다. 어느 날 박순자는 이슬기에게 말했습니다. 슬기야, 너를 보면 옛날 생각이 나. 이슬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옛날이요? 박순자는 슬픈 듯 말했습니다. 응. 나한테 손녀가 하나 있었는데 오래전에 헤어졌어. 이름도 너랑 똑같이 슬기였지. 지금쯤 너랑 비슷한 나이일 거야. 이슬기는 눈을 내리깔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사립탐정사무소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탐정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연숙은 지난 4년간 120억 원을 빼돌렸어요. 의뢰인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탐정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여기 모두 있습니다. 위조된 혼인신고서, 부동산 이전 등기부, 주식 매각 내역 전부요. 의뢰인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도대체 이 의뢰인은 누구일까요? 법무법인에서도 비밀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이면 충분합니다. 문서 위조죄, 횡령죄, 사기죄 최소 7년 이상 실형입니다. 의뢰인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아직 할 일이 더 있어요. 회장님을 만나야 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5년 가을, 청담동 저택,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정부는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자 회장님 계신가요? 별일이 있어서요. 거실에서 박순자는 방문객들을 맞았습니다. 2명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중년 여성, 한 명은 박순자는 젊은 여성을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슬기야, 내가 왜 여기? 그리고 중년 여성을 보는 순간 박순자는 얼어붙은 듯 말했습니다. 누구? 영순아? 중년 여성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이에요. 박순자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영순이, 내가 어떻게, 그리고 슬기는 어떻게, 너희 둘이. 젊은 여성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젊은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박슬기. 할머니의 친손녀예요. 이슬기는 가명이었어요. 박순자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그럼 지난 몇 달 동안 내가 만난 슬기가 너였어? 이영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제 딸이에요. 영철 씨의 친딸이고 회장님의 친손녀요. 박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슬기, 우리 슬기, 몇 달 동안 내가 너를 못 알아봤어.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왜 진짜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 박슬기는 할머니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를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잠시 후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영순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제야 온 거니? 왜 슬기가 가명을 썼어? 이영수는 깊게 숨을 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긴 이야기입니다. 이영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9년 전에 저와 영철 씨는 결혼 12년 차였어요. 슬기는 11살이었고 저희는 행복한 가족이었죠.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이영수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영철 씨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이연숙, 당시 26세. 처음에는 그저 회사 후배라고 했지만 야근, 회식, 출장.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어요. 이영수는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남편 차에서 제 것이 아닌 귀걸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호텔 앞에서 영철 씨가 그 여자와 함께 나오는 걸 목격했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박슬기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11살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아빠가 집을 나갔고 엄마는 매일 울었어요. 이영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달려가서 모든 걸 말씀드렸죠. 어머님은 아들을 불러 무릎 꿇리셨고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당하고만 싶지 않았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변호사를 만나 특별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했지. 이영수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네. 영철 씨가 이현숙과 절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면 재산분할 30억을 반환하고 위약금 20억을 물도록요. 어머님께서 아들을 설득해 주셔서 각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내가 현숙이와의 혼인신고를 9년 동안 반대한 거야. 이영수는 비통하게 말했습니다. 2016년 5월 15일 저희는 이혼했습니다. 저는 재산분할 30억과 슬기의 양육권을 받았고 그 후 9년 동안 회장님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너무 슬펐지만 그래야 했어요. 박슬기는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왜 할머니를 만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박순자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슬기야, 할머니도 너를 매일 그리워했어. 이영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4년 전 영철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9년 동안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영철 씨와 이현숙을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박순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9년 동안 계속? 이영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고 직후부터 이현숙의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이영수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현숙은 사고 직후부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박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범죄? 무슨 소리야? 4년 동안 영철이를 헌신적으로 간병했는데 이영수는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보세요. 이현숙은 영철 씨가 의식불명인 사이에 위조 서류로 혼인신고를 했어요. 어머님께서 반대하셨지만 이현숙은 몰래 진행한 겁니다. 박순자는 충격을 받으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내가 그렇게 막았는데. 이영수는 증거를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영철 씨의 진짜 서명과 혼인신고서의 서명이 완전히 달라요. 필적 감정 결과도 여기 있고요. 완벽한 문서 위조입니다. 박슬기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더 있어요. 이현숙은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이용해서 아빠를 법적 배우자로 만든 다음 아빠 명의의 재산 120억을 몰래 빼돌렸어요. 박순자는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120억? 박슬기는 목록을 읽어주며 말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3채, 시가 60억. 분당 상가 건물, 시가 35억. 주식 및 현금 25억. 모두 위조 서류로 이현숙 명의로 이전됐어요. 박순자는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그 여자를 며느리로 인정하려고 했는데 내 뒤에서 이런 짓을. 이영수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현숙은 위조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건 9년 전 각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법적으로 영철 씨는 저에게 재산분할 30억을 반환하고 위약금 20억을 물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현숙은 문서 위조죄, 횡령죄,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박순자는 분노에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 여자는? 이영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왔어요. 저는 4년 동안 모든 증거를 수집했고 오늘 경찰과 함께 왔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현숙이 집에 돌아와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이현숙은 거실에 낯선 여성들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연숙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손님이 계셨네요? 박순자는 차갑게 외쳤습니다. 이연숙, 내가 뭘 했는지 다 알았어. 이연숙은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소리예요? 저 여자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박순자는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위조 혼인신고, 120억 횡령. 이 여자는 이영순이야. 영철이의 전처, 그리고 내 진짜 며느리지. 그리고 이 아이는 박슬기, 내 친손녀야. 이연숙은 창백해지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난 몇 달 동안 회장님이 만난 이슬기가 바로 그 순간 밖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연숙 씨 맞습니까? 이연숙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경찰이 왜? 경찰은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횡령,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연숙은 비명을 지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어머님, 저 4년 동안 영철 씨 간병했잖아요. 박순자는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야. 범죄자일 뿐이지. 당장 끌고 나가. 이연숙은 절규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4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영수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간병, 4년간 120억을 훔치면서요? 그리고 위조 혼인신고로 각서를 어긴 순간 당신은 끝난 겁니다. 이연숙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넌 이혼한 주제에. 이영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했지만 각서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저는 9년 동안 준비했어요. 바로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박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를 당장 데려가세요. 이연숙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외쳤습니다. 나는 영철 씨 법적 아내야. 경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위조된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 이연숙이 끌려간 후 박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9년 동안 혼인신고를 막았는데 그 여자가 뒤에서 이런 짓을. 이영수는 박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박슬기는 할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3개월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는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이연숙은 의식불명 환자의 인감을 도용해 혼인신고를 위조했고 그의 재산 12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중범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횡령한 재산 120억 원 전액을 반환하고 이영순 씨에게 위자료 10억 원, 박순자 씨에게 손해배상 5억 원을 지급하라 명합니다. 이연숙은 절규하며 쓰러졌습니다. 안 돼. 재판이 끝난 지 2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영철은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놀라며 외쳤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셨어요? 4년 만에 기적이었습니다. 박순자와 박슬기가 달려왔습니다. 박영철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슬기. 박슬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예요. 박영철은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역시 넌 내 딸이었구나. 몰라봐서 미안하다. 다음 날 박순자는 아들에게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박영철은 허탈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바보였네요. 문이 열리고 이영순이 들어왔습니다. 이영순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영철 씨 쾌유하셨다니 다행이네요. 박영철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영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위해 왔을 뿐이에요. 6개월 후 박순자의 저택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박순자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의 40%는 슬기에게, 30%는 영순이에게 줄 거야. 박영철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박순자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영철아. 네가 9년 전에 저지른 잘못의 대가야. 박순자는 이영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며느리로 생각해. 9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영순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박슬기는 할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다시 가족이에요. 9년간의 아픔, 배신과 복수, 그리고 용서.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진짜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진실한 사랑과 가족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연숙은 4년간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조강지처 이영순의 9년간의 집념과 딸 박슬기의 용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법은 정의로운 사람의 편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진실을 추구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